그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여쭸어요.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를 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제일 중요한 어휘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휘 공부를 주 타겟으로 삼고 하면서 나머지 이제 독해 같은 것도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반복하니까 점점 한 등급씩 오르면서 그리고 영어에 대한 좀 자신감도 점점 붙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하고 있는 수업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과목은 뭐예요? 영어요. 영어죠. 네. 얼마나 걸렸어요?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오르기까지. 한 1년 1년. 6개월 정도.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예전에 저희 영어 교육 배워왔던 그 방법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렇게 막 매일 단어 20개씩 외워서 단어 시험 보고 그렇죠. 그 영어 한 챕터마다 이제 한 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외우고 그랬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스테이션을 스타티온 이렇게 외우고 했었죠. 저는 안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어떤 아이들, 학생들의 어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무엇보다도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성적이 이렇게 금방 이런 방법으로 수업 방법 또 저런 수업 방법 여러 가지 그 영어 교육학에 나오는 메소드들은 있지만 네.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금방 크게 성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네. 맞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겠죠. 예. 그런 것보다도 이제 애들 믿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믿고서나 이렇게 좀 됐으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데 노력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의 그 유대감, 레포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박한희 선생님, 이렇게 아까 수행평가를 하는 것이 선생님 한 분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선생님이 다 참가를 하셨습니까? 이런 수행평가 준비 같은 거에. 예, 혼자서 이걸 준비한다는 건 진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성과도 제한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 교과 협의회를 아주 굉장히 자주 열어요. 그러니까 우선 수준별 수업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도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는 시간이 다 교과 협의회를 열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자주 이제 어떤 계획이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거. 예. 그렇다면 애들도 거기에 대한 좀 신뢰를 갖게 되죠. 한 목소리를 내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과 내용을 이렇게 가르치러 들어가기 전에 한번 모여서, 교과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해봐요. 그리고 의견을 나눠서 한번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류 같은 거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설명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모여요. 그러면 수업의 질이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 통해서 또 교사에 대한 또 신뢰감을 더 쌓아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런저런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좀 그거에 대해서 담임교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전달도 해드리고요. 담임 선생님께.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 점수라든가 아니면 학습 태도라든가 그러면 담임교사 선생님도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걔가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학생과 상담할 때도 또 그 얘기를 꺼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은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시간, 그 담당 시간마다 더 긴장하고 이렇게 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나를 안다라는 게 굉장히 격려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를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만 가져도
사실 굉장한 믿음이 쌓이겠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어떤 그 믿음이라든가 열정, 노력, 신뢰, 뭐 교육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석 교수님, 예,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공교육에 공립학교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대개 보면 왜 요즘 뭐 공교육이 무너지네, 뭐가 어떠네, 그래서 학교 갔는데, 근데 그거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님들의 노력이 부족한 그런 탓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선생님들의 자질은 분명히 높아요. 학원 선생님보다 당연히 높죠, 그거야 이제. 근데 왜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거는 열정의 부족이 아닐까. 하다 보면은 뭐 뭐든 많고 복잡하니까 니네들 학원에서 배우지 하고 대충 하니까 학생들도 뭐 학교 선생님은 그냥 뭐 별로 신뢰감이 안 가네. 이러니까 이제 간다면 학원은 또 그런 것도 잘 해주거든요, 또 이제. 네. 근데 이걸 학교 내에서 그렇게 해주니까 사실 조금 많아지면은 학생들이 믿는 건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학원 선생님 믿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말하자면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학원으로 가는 거지. 선생님이 해주는데 그럼 내가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지금 여기 학생들이 지원했듯이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가. 이거 하면 되네라는 거, 이제. 그럼 거기서부터는 반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러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분위기만 잘 타게 해주면은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분위기가 유지되면은 이제부터는 처음처럼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효과는 계속 좋고, 이제. 예. 어쨌든 이제 학생들의 열정, 선생님들의 열정,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들이죠. 네. 대천여고와 명석고 만나봤고 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과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계획들 중 매년 꼭 빠지지 않는 단골 계획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몸을 위한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금연과 금주,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외국어 공부 등입니다. 올 새해에도 야심찬 영어 공부 계획을 세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토익 고득점을 꿈꾸는 사람들. 지금 6번째. 저 3번째. 아, 처음 보는 거예요? 토익은 만점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대학 같은 데 보면은 다 만점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900점 이상 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데 800점? 900점이 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죠. 작심삼일도 계획이다. 새해 영어학습법 시리즈 제1탄. 토익 고득점의 비결을 영어 궁금합니다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새해 영어 학습법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토익 고득점을 위한 영어 학습법을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바로 이분을 모셨습니다. 토익계의 균사마, 토익계의 빅뱅. EBS에서 김대균의 토익행을 진행하시는 우리 김대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대균입니다. 토익계의 균사마, 토익계의 빅뱅. 네. 예. 자, 그럼 토익계의 균사마께 질문을 드릴게요. 2012년에 토익 시험 달라지는 게 있나요?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독해가 특히 요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그래서 파트 7인데 제 시간에 푸는 학생들이 뭐 요새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좀 시간을 모자라하고요. 뭐 넘겨도 200번이 안 나온다. 뭐 마법에 걸린 것 같다. 200번이 이제 토익의 마지막 번호인데요. 예, 그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토익 목표 점수라고 하면은 뭐 600점, 700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목표 점수로 900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실력이 많이 향상되신 것 같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기업에서 사실은 이제 공개적인 점수는 한 700 몇 점이면 된다 그러지만 또 그 중에 또 높은 학생을 뽑는다는 소문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경호원을 뽑는다. 그때 이제 750점 정도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희망 점수는 그래도 800 넘겨야 된다. 보통 경호원이면 운동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경호원 할 때요? 예, 경호원도 영어 시험을 외국인 VIP들 때문에 그런가요? 대통령 경호원도 이제 토익 점수가 높아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점수가 상대 있습니다. 외국 경호원들과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근데 뭐 말로는 쓸 일이 없다지만 이제 만에 하나. 근데 토익 점수는 필수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토익 만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저 빈익빈 부익부의 법칙이 있는데요. 한번 받으면 쉬워요. 네, 그 다음에 받기가. 근데 이제 리스닝은 만점 받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한 서너 개 틀려도 만점을 줘요. 근데 리딩이 하나 틀려도 바로 5점에서 10점 정도를 감점하기 때문에 리딩 만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분명히